여러분,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깊은 우려에 휩싸인 것을 알고 계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며 그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으로 인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또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으로 변화할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한국이 겪었던 가장 큰 압박 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이번 재선이 예산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방위비 협상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론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이에 더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전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동맹국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그가 동맹을 지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패전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는지 아니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해 전쟁에서 승리에 끝내려는지도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방위비 인상 문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관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냉철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나타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재임 시절 한국산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의 관세를 높이는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은 큰 부담을 겪었죠. 특히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IT 등 첨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또다시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 여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계 역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재임 시 우리나라와 맺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즉 FTA의 개정을 요구하며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강요한 전례가 있어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산 농산물이 저가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농축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죠.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좋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일본은 미국과의 경제와 안보 협력을 중요시하는 나라 중 하나로 트럼프의 재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관계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인데요.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입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요타, 혼다, 닛산과 같은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이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동차 업계가 마주한 문제가 단지 관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지금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전환 중이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이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아직도 전통 내연기관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맞추기 위한 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이미 빠르게 전기차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부러움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주요 인사들도 내심 한국을 바라보며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전기차 판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내연기관차에 의존하고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점차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도 선두권을 달리며 주요 전기차 브랜드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일본은 지금이라도 이 속도를 따라잡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뒤처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지의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을 맺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직도 배터리 생산 기술과 공급망 구축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 토요타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목적도 현대자동차 등과 협력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뿐 아니라 전기차 전환에서의 기술적 열세까지 겹쳐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일본이 우려하는 또 다른 사항은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도록 강요받았고 일본 내 축산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서는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과 마찬가지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은 그동안 방위비 협상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왔었죠.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금 인상을 계기로 자주 국방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의 국방산업과 기술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자위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자주 국방에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그 방향성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죠. 결국 트럼프 재선이 가져올 변화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복잡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양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함으로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으로 변화할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으로 변화할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